한국교육평가센터 센터장 김진수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 초등 수학 교육 방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교재나 활용법을 좀 강의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좀 준비가 안 돼서 다른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수능 성적 분석표하고 저희 수능형 학력평가 한국교육평가센터에서 보고 있는 초등학교 전국 수능형 학력평가의 비교 분석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갖고 강의를 요 내용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성적표는 21년도 6월 일산지역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분석. 이 학생은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전국 수능형 학력평가를 보고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사무실로 상담도 오고 공부 방법도 논의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지금도 이제 저가 조금 공부를 상담해 주는 그런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 때 전교생 일산 지역에서 400여 명 전교생 중에 전교 한 20등 안에 드는 학생이었습니다. 내신 성적은 아주 뛰어난 성실하고 근면하기 때문에 학교 성적은 아주 내신은 충실히 해서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시험지를 받아서 봤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도 내고 수준 있는 시험을 중학교로서는 아주 수준 있는 시험을 출제하는 학교였습니다. 자, 근데 고등학교 가서 이게 6월 전국 학력평가가 경기도는 처음이었죠. 전국 시험을 처음 보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성적을 보면 영어는 국어는 4등급, 수학은 4등급, 영어는 3등급, 한국사 6등급, 통합사회 1등급, 통합과학 3등급. 내신 성적에 비해서 굉장히 수능 모의고사 학력평가 점수가 낮게 나왔죠. 여기 이제 표시한 것이 마킹한 것이 이제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제 문항이다 이렇게 돼 있고, 국어의 1번 문제는 난이도 A, 2번은 B, 3번은 A, 4번은 C. 이 친구가 국어 문제를 틀린 것들은 난이도 D 문제의 11번 문제를 틀렸네요. 국어 14번 난이도 D, 17번은 B인데도 틀렸고 18번은 D, 19번은 C, 20번은 D. 난이도 C, D부터 틀리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국어는 이 친구가 B 문제, B 난이도 하나 틀렸고 C, D부터 틀렸네요. 이 난이도는 국어에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수학 과목을 볼까요? 수학 과목은 A, B, C는 다 맞았네요. D 난이도 인 18번, 19번, E 난이도인 20번, 21번 D 난이도, 그 다음에 28번 D 난이도, 26번
D 난이도, 그 다음에 27번, 28번, 29번, 30번 D 난이도죠. E 난이도죠. 그리고 영어는 A, B 다 맞았고 16번에 B 난이도를 하나 틀렸네요. 그 다음 나머지 영어 틀린 것도 보면 D와 C부터 틀렸네요. 그죠? 이 친구는 C부터 공부하면 됩니다. 한국사는 A가 없고 A 한 문제, B 문제. 근데 한국사도 B까지는 다 맞았네요. A, B는 C부터 C 난이도 문제부터 틀리기 시작한 거네요. 탐구는 이 친구는 1학년이니까 문이과가 아직 안 됐으니까 통합 사회 한 문제 틀렸는데 D 난이도 가장 높은 난이도 문제를 틀렸습니다. 통합과학은 D, C, D, C, D, C. 통합과학은 A, B, C, D 난이도 중에 E 난이도 없고 D와 C부터 틀렸네요. 자, 요걸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성적표를 통계로 난이도 A, B, C, D, E의 정답률로 분석하는 겁니다. 수학 난이도 A 다 맞았죠. B 난이도 100% 맞았죠. C 난이도 출제된 7문제 중에 다 맞았고 D 난이도 정답률이 갑자기 떨어졌죠. 29%. 7개 중에 2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E 난이도의 문제는 5문제 중에 하나도 못 맞았네요. 자, 이 친구는 수학은 D 난이도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시험을 봤을 때 학교 시험은 내신 성적은 95점, 96점 이랬어요. 근데 저희 수능형 학력평가, 전국 수능형 학력평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보는 시험에서는 이 친구 역시 D 난이도부터 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봐도 D 난이도부터 틀리기 시작한 거죠. 이 문제는 A, B, C의 정답률은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고1에서 D 난이도와 고2 가서 E 난이도를 학습하면 이런 친구들은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1, 2등급의 도전이 가능한 친구입니다. 자, 국어 문제를 한번 볼까요? A 난이도 80%, B 난이도 89%, C 난이도 62%, D 난이도 50%. 자, 여기에 있는 80% A 난이도, B 난이도는 학습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이거는 극복이 가능합니다. 자, 이 친구가 공부할 과제는 C 난이도부터 D 난이도를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C 난이도부터는 공부를 해야 된다. 영어 A 난이도 100%, B 난이도 15문제 중에 14개 93% 정성범위죠. 자, C 난이도 문제 17문제 중에 12개 71%의 정답률. 여기부터가 공부해야 될 과제입니다. D 난이도 25% 정답률. 물론 이제 모의고사마다 국어도 그렇고 수능 실제 문제도 그렇고 모의고사에 E 난이도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고1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 난이도를 출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사 A 난이도 100%, B 난이도 80%, C 난이도 27%.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서부터도 약간 흔들렸죠. 문제는 이런 것들은 공부하면 금방 극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D 난이도도 역시 그 한국사에서는 정답률이 0%네요. 통합 사회 같은 경우에는 A 난이도 100%, B 난이도 100%, C 난이도 100%, D 난이도 0%. 아마 한 문제 정도 나온 건데,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균일적이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공부는 여기서부터 틀리는 A 난이도, B 난이도부터 틀리는 것이 있는 경우도 있고, D 난이도는 다 맞았는데 B 난이도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습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단어는 열심히 공부했고 어떤 단어는 열심히 공부 안 했고 이런 차이가 있고요. 통합과학은 A 난이도는 출제가 안 됐고 B 난이도 100%, C 난이도 75%, D 난이도 0%. 자, 그러면 C 난이도의 개념, 과학에 대한 지식이나 개념이나 이해와 관련된 건 잘 하는 거고, 여기 난이도가 높아지는 C부터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강의해드렸던 것처럼 난이도가 어디서 아이가 맥히는 부분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 따라서 학교의 그 문제 난이도가 천차만별입니다. 비난이도까지만 출제하는 중학교도 있고 비난이도에 C 난이도까지도 출제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들은 D 난이도를 출제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 내신에서는 E 난이도를 출제하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 더하기 C. 그러니까 A, B 위주로 내는 학교가 있고 A, B, C를 혼합해서 내는 학교도 있고 D를 혼합해서 내는 학교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선생님의 철학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다음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학생 이것은 21년도 11월 서울지역 고2 그 전국 그 연합학력평가 성적 분석을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2학년인데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물리 1등급, 화학 2등급 이렇게 이제 그 성적을 나왔고 틀린 문항을 보면 국어 난이도 B 문항 B 난이도를 하나 틀렸네요. 그 다음에 D 난이도 한 문제 틀렸고 그 다음에 틀린 것이 C 난이도 31번 하나 틀렸네요. 네, 세 문제 틀렸는데 난이도 B, D, C 한 문제씩 틀렸고 E 난이도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수학을 볼까요? 수학은 1번서부터 29번까지 다 맞았네요. 그죠? 30번 문제 난이도 E 난이도 문제 하나 틀렸습니다. 영어는 B 난이도 한 문제 5번을 틀렸네요. 그 다음 32번 D 난이도, 그 다음 34번 E 난이도, 빈칸 추론일 겁니다. 매번 34번 어렵게 나오죠. 35번 D 난이도 틀렸고, 그 다음 42번에 D 난이도, 43번에 C 난이도를 틀렸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틀렸죠. 한국사를 보면 1번 C 난이도, 4번 D 난이도, 그 다음 19번 D 난이도 이렇게 틀렸고
탐구에서는 물리학은 맨 마지막 문제 20번 D 난이도 한 문제 틀렸고, 화학은 D 난이도, C 난이도, D 난이도를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 난이도가 높은 이 난이도는 맞았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 위주로 틀렸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한 거를 보면 수학은 난이도 A, B, C, D까지 완벽하게 했죠. 이 난이도에서 수학 문제 하나를 틀렸습니다. 국어는 난이도 A 다 맞았고, B 95%, 21문제 중에 20문항, C 난이도 95%, 21문제는 20%, 20문제 95%, 난이도 D 문제 0%. 그 다음 영어는 난이도 A 100%, B 난이도 한 문제 틀렸네요. C 난이도 한 문제 틀렸네요. D 난이도 63%. 그 다음 E 난이도 0%. 한국사는 A 난이도가 출제되지 않았네요. B 난이도 88%, C 난이도 78%, 그 다음 D 난이도 100%. 한국사는 이런 부분이 한국사라든가 사회, 과학, 탐구 이런 경우에는 꼭 난이도가 높은 문제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가면 결국은 난이도 2문제와 D 문제에서 결국은 1, 2등급이 결정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이 D 난이도나 E 난이도에 대한 학습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 과학 부분에서, 국어 부분에서 이런 과목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은 난이도에 따른 분포도를 보면 수학이 가장 정확하죠. 자, 물리 A 난이도 출제 안 됐고, B 난이도, C 난이도 100%, 그 다음에 D 난이도에서 한 문제 틀렸네요. 화학은 난이도 A, B 100%, C 난이도 80%, D 난이도에서 많이 틀렸네요. 그리고 난이도 2짜리를 또 맞은 거, 이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 결국은 난이도 이 친구는 D나 E, 아까 고등학교 1학년 봤던 친구는 C나 D에서 공부할 부분이 이제 나왔었죠.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고2 비교를 좀 해보면 좋을 듯해요. 이건 고2입니다. 고2 학력평가. 보면 고1 학력평가를 보면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죠. 수학은. 그리고 고2 학생은 여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D 난이도, D 난이도, 고1 여학생은 D 난이도부터 공부, 고2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E 난이도의 학습 과제가 생긴 거죠. 국어는 여학생들, 고1 여학생 같은 경우에 C 난이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D 난이도, 그 다음 영어는 C 난이도, 이 친구는 D 난이도. 한국사 같은 경우에 이 친구는 C 난이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2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C 난이도인데 A 난이도 한 문제 있죠.
그리고 오히려 D 난이도는 다 맞았죠. 이건 기초 원리, 뭐 개념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보강을 하면 됩니다. 통합사회는 이 친구는 D 난이도, 이 친구 물리였죠? 이 친구는 D 난이도. 이 친구 통합과학에서는 C 난이도부터 공부를 해야겠죠. 화학 같은 경우에 고2 그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D 난이도부터 공부를 좀 추가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두 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2 학생은 1, 2등급이었죠. 성적이. 이 친구는 3, 4등급이었죠. 그래서 고1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C나 D 난이도에 그 관련된 문제들 3, 4등급이었고 이 친구는 C 난이도나 D 난이도 고2 남학생 같은 경우는 1, 2등급이었는데 공부할 과제가 D나 E 난이도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 보면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가, 어떤 난이도,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가들이 이런 진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은 고등학교 전국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와 한국교육평가센터에서 보는 전국 학력평가 성적 분석 수능형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수능형 학력평가와 교과형 학력평가가 있는데 교과형은 교과서 위주로 보는 거고 수능형은 수능형 난이도에 맞춰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이제 시험을 보는 저희 시험이죠. 1년에 4번 있고요. 중간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중에 최근에 본 5학년 가원초등학교 학력평가 결과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시험을 본 결과는 71점, 전국 그 시험 본 아이들의 평균 성적은 65.4점, 그리고 수능 예상격차, 요 5학년 학생이 6학년이 되고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생이 된다라면 약 한 48만 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볼 것이다. 물론 재수생을 포함한 거고요. 이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겠죠. 요즘 추세로 본다라면 그 중에서 14,500등을 해서 전국 100분위는 29.9%가 된다. 그래서 수능 예상 등급은 4등급이 될 거다. 이 얘기고요. 수학은 획득 점수가 73점, 30문항이죠. 전국 우리 본 아이들의 평균은 64.8점. 그 다음 48만 명 중에 수능 예상 등수는 7만 1000등. 그래서 전국 100분위로는 14.6%. 그 다음에 수능 등급은 3등급이 될 것이다. 영어는 79점, 전국 평균은 64점, 그 다음에 전국 성적 분위는 5.1%, 2등급이 될 것이다. 근데 요거는 좀 말이 안 되지만 지금 이제 80점을 넘어야 2등급이 되는데 전국 100분위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등급을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의 영어는 아직 완성되기 힘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요 점수, 요 전국 평균하고 나의 점수를 연동해서 100분위 때문에 2등급이 됐다라는 거죠. 영어는 절대평가고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70점 이상이면 3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시험 보는 아이들이 뭐 전국에 우리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전국에 20만 명, 3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반영한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는 80점, 전국 백분위 4.3, 2등급. 근데 4%가 1등급이죠. 상위 1%. 그 다음에 과학은 76점, 그 다음 12.8%, 3등급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고등학교들하고 그 난이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시험 결과 분석표인데 국어는 1번서부터 30번까지가 있고, 저희들은 고등학교 수능 시험 결과 분석지와 달리 난이도는 이 결과 분석지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 국어 같은 경우엔 난이도가 여기저기 있는 거죠. 저희 내부 정보만 있는 거고요. 수학은 난이도가 확실합니다. 앞에서부터 난이도가 A, 그 다음 B, A 난이도가 1번부터 5번까지 A 난이도, 6번부터 15번까지가 B 난이도, 16번부터 21번까지가 C 난이도, 21번부터 25번까지가 D 난이도, 그 다음에 26번부터 30번까지가 E 난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 A 난이도에서 한 문제 틀렸네요. 그 다음 B 난이도는 다 맞았고, C 난이도도 다 맞았네요. D 난이도에서 두 문제를 틀렸습니다. E 난이도에서는 네 문제를 틀렸습니다. 이게 이제 쉬운 부분입니다. 수학에 대해서 이제 수학이 가장 난이도별로 어디서부터 틀리는가를 찾기가 쉬운 과목이었고요. 영어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1번서부터 13번까지는 다 맞았고, 14번이 틀렸고, 16번, 25번, 28번, 30번. 영어는 수능 같은 경우에 45문항, 국어하고 영어는 45문항. 근데 이제 저희 시험은 초등학생인데 45문항 보기 어렵죠. 그래 30문항을 출제했고, 그 비율을 비슷하게 맞춰 놓은 거죠. 난이도별로. 다음은 사회과학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은 일단은 점수 분포도를 설명드리면, 난이도 A부터 A는 1번서부터 5번까지, 6번부터 13번까지가 B, 그 다음 14번부터 20번까지가 C, 그 다음 21번부터 23번까지가 D, 그 다음에 24번, 25번이 난이도 2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과학도 동일하고요.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사회와 과학 과목은 이 난이도별로 틀리는 거가 딱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명확하게 나타나는 학생들도 있고, 대부분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특히 또 사회나 이 과학은 초등학교 학교에서의 선생님에 따른 수업의 방향이나 선생님들의 전문성에 따라서 가르치는 정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학원에서도 사회나 과학을 가르치는 학원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표준 편차라든가 성적의 지표들이 난이도별로 딱 나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 가원초등학교 5학년 황땡땡 어린이의 난이도별 성적표를 좀 보게 되면,
일단 그 수학 난이도를 볼까요? A, A 문제 5문제 중에 하나를 틀리는 바람에 80%가 됐네요. 보통 아이들은 여기 다 맞죠? 물론 이제 학습 경험이나 어떤 문제를 주관적으로 해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핵심은 아니고, 근데 난이도 B는 10문 중에 10개를 다 맞았어요. 난이도 C는 5문제 중에 다 맞았어요. 그럼 D 난이도는 3문제를 맞았네요. 정답률이 60%. 여기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 난이도는 20%. 5문제 중에 1문제. 자, 여기를 공부하면 됩니다. 요거는 요 실수 한 문제는 다시 풀라 그러면 아마 맞을 겁니다. 자, 국어를 볼까요? 국어 난이도 A 100%, B 난이도 80%, C 난이도 63%. 여기부터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D 난이도 60%, E 난이도 0%. 자, 여기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공부할 과제를 별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영어는 A 난이도 100%, B 난이도 100%, C 난이도 75%, 별이 되겠죠? 그 다음에 D 난이도 60%, E 난이도 0%. 자, 여기가 이제 공부할 될 수준의 문제들이 되겠고, 사회를 볼까요? 사회는 A 난이도 80, B 난이도 88, C 난이도 71, 21번부터 23번까지 난이도 D는 100%. 그 다음 24번부터 25번까지 50%.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문제죠. 근데 이제 D 난이도는 또 100%였으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난이도별로 초등학생들의 사회과학, 국어 이 부분을 찾아내기는 쉽진 않다. 자, 과학을 보면 1번서부터 5번까지 100%, 6번부터 13번까지 88%, 14번부터 20번까지 86%, 21번부터 23번까지 34%. 여기가 이제 문제네요. 24번부터 25번까지 0%. 이 난이도에 대한 공부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년도 12월 한국교육평가센터 전국학력평가 성적 분석 수능형. 아까 5학년 학생 가원초등학교 학생을 했는데 이번 다른 학생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양학초등학교 5학년이고 국어 성적이 83점. 그래서 전국 100분위는 4.1%, 2등급. 2등급 중에서 1등급에 거의 가까운 2등급이 되겠죠. 수학은 6.1% 2등급. 그 다음 영어는 75점 2등급. 아까 영어는 좀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75점이면 원래 수능은 C등급입니다. 3등급입니다. 근데 영어는 초등학생들이 아직 전국 100분위로 본다라면 요 정도면 어떤 수능 출제 한 해에는 여기 1등급이 12% 학생까지도 1등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20년도 수능은 12%였고 21년도 수능은 12%가 1등급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6.8% 정도가 1등급이었거든요. 난이도에 따른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국 100분위 퍼센트를 해서 2등급으로 이제 한 겁니다. 사회 68점 4등급, 과학 84점 1등급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거를 난이도별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저희들은 수능은 45문항인데 저희 시험은
30문항이죠. 그리고 그 난이도별로 저희들은 그 본 거고, 수학은 가장 그 쉽기 때문에 이 난이도별로 그 점수 분포를 알아보기 가장 쉬운 건데, 15번 한 문제 틀렸네요. 그 다음 21번 한 문제 틀렸고, 26번, 28번, 29번, 30번. 난이도 이 15번은 비난이도고, 21번은 D난이도에 한 문제 틀렸네요. 그리고 E난이도에서는 네 문제를 틀렸습니다. 뭐 영어, 사회, 과학 똑같이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난이도 A에서 100%, B 난이도 아까 하나 틀렸었죠. 90%, C 난이도 100%, D 난이도 80%, E 난이도 20%. 수학은 E 난이도 정도만 그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고, D 난이도에 이제 한 문제 틀린 거하고 B 난이도 틀린 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집중해서 하면 다시 풀라고 하면 두 문제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어를 볼까요? A 난이도 100%, B 난이도 100%, C 난이도 88%, D 난이도 60%. 여기네요. 여기가 공부할 될 난이도고, 영어는 A 난이도 100%, B 난이도 90%, C 난이도 75%, D 난이도 35%, 그 다음 E 난이도 0%. 자, 이 75% C 부분이 애매하긴 한데, 물론 학습을 하면 좋지만은 여기를 보완하면 여기는 딸려옵니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사회 과목은 난이도 A 80, 난이도 B 75, C 난이도 57%, 21번부터 23번까지 D 난이도 67%, D 난이도, E 난이도 50%.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이 그 난이도별로 그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대략 어려워지면 정답률은 떨어지죠. 과학도 난이도 A는 100%, B 난이도 88%, C 난이도 71%, D 난이도 67%, E 난이도 100%가 나왔네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사회과학의 학습의 경험이나 학습량,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가원초등학교 학생과 양학초 학생의 한국교육평가센터 전국 그 기말 수능 평가를 보면서 비교해 드리면, 수학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부터 공부를 해야 되면 D 난이도, 그 다음에 E 난이도, 그 다음 그 양학초 학생 같은 경우에는 D, E 난이도가 이제 주요 공부할 과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국어를 본다라면 가원초 학생은 난이도 C, 그 다음 D, E와 관련된 난이도의 문제를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양학초 학생은 D와 E 난이도, 영어는 애매하긴 합니다만 D 난이도 똑같네요. D 난이도, D, E 난이도. 사회과학은 명확하게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데, 전반적인 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평균 점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습을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어려운 부분에서 딱 표시가 되는데 여기 양학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아주 잘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 대해서 한 문제 틀렸는데 큰 의미는 없는데 학습 경험상 좀 더 그 심화 공부를 한다라면 나아지는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21년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국 연합학력평가 성적 분석과 한국교육평가센터 초등학교, 중학교 전국 학력평가 2학기 기말고사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동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평가가 없고 부모들이 알 수 있는 교육 정보가 전혀 없어요. 학원을 가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우리 아이의 전국적인 수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전국적인 수준을 알아야 공부를 더 한다거나 아니면 줄인다거나 감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도 아이에 대한 교육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가서 테스트 보는 거, 근데 그 테스트 보는 것들은 영어나 수학 학원 위주로 그 테스트를 보는데 객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전국적인 성적 분포를 아는 것이 고등학교 가서 처음으로 전국 학력평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알면 늦는 거죠. 중학교는 1학년 자유학기제라 그래서 시험이 없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한 번 보는 정도가 있는데, 중학교는 지역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 철학에 의해서 난이도가 너무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중학교별로 보면 한 5단계 A, B, C, D, E 수준으로 학교마다 이게 내는 수준이 다르다. A, B 위주로 내는 학교들이 있고, 난이도 A, B, C 위주로 내는 학교들이 있고, A, B, C, D, E까지 내는 학교들이 있고, 근데 그 비율로 봤을 때 어떤 학교들은 난이도 문제를 아예 안 내는 학교들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다. 그래서 전국 분포를 알 수가 없다. 고등학교 1학년 가서 3월달이나 경기도는 6월달이죠. 6월달 가서 이렇게 전국 등위를 알고 이제 충격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부모님들 대부분 내가 학원 보내고 투자해서 보냈기 때문에 인서울이나 연고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실패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의 국어라든가 수학, 영어, 과학이나 사회에 대한 전국적 상황들을 알면 대응이 빨라져서 그 아이의 그 성장과 발달에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더라도 아이에 대한 정확한 수준, 진단이 되어야 공부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였고요. 이렇게 이제 고2
그 남학생 같은 경우에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잘 본 것 같죠. 이 정도 점수면은 서울의 상위권 대학, 중상위권 대학에 좋은 과들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전국 학력평가를 보는 학생들은 재학생만 보겠죠. 재수생은 보지 않겠죠. 요 성적은 재수생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등급, 1등급 요것만 가지고 본다라면 오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재수생들이 성적이 좋죠. 의대나 치대나 뭐 상위권 과를 가는 친구들은 이과 학생들이 서울의 주요 대학교에 뭐 한양대, 공대라든가 중대, 이과 이런 데를 갔던 친구들이 재수를 해서 의대, 치대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 빠져 있는 점수죠. 그래서 이 고등학교 1, 2학년도의 그 본 성적에 비해서는 더 낮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서 보는 수능 모의고사만이 전국적 분포를 알 수 있는 첫 시험이다. 근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알 수 있는 곳이 고등학교 가서 알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알면 너무 늦다. 그리고 교육 소비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대응 학원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고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정에서 그거를 좀 도와주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국 그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전국에 처음 시험을 알 수 있다. 그럼 자기 성적 분포를 알 수 있다. 그럼 그걸 알면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어디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고1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100점을 맞았고 난이도 D부터 공부하면 됩니다. 이 친구는 이런 그 고2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한 문제 틀렸었죠, 이 친구는. 그러니까 어느 난이도에 있는 문제를 공부해야 되는가, 이걸 찾아내는, 어느 수준인가 진단을 통해야 공부할 과제를 찾을 수 있다. 영어도 이 친구는 C단계 문제부터 D단계, 이 친구는 D단계에서 2단계 문제. 요거만, 그러면 학습량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공부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초등학교 시험을 봐야 된다. 그다음 중학교 내신 성적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지역별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한국교육센터가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평가를 보는 것은 뭐냐면, 동네 학원이나 지역의 학교에 의존하지 말고 전국적 수준을 알아야 대응을 한다. 그래서 그 저희 학력평가에서는 고등학교 모의고사 같이, 첫 모의고사 같이 전국 100분위, 그 다음에 수능 등급, 그 다음에 수능 예상 석차를 통해서 현재 이제 학원이나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정상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점수로는 국영수사가 다 70점 이상 받으면 언제든지 80점, 90점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70점 이하면 조금 노력을 해야 돼요. 60점, 50점 정도도 초등학교에서는 금방 대응이 됩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좀 대응이 어려워요. 시간이 걸립니다. 학습자들인 아이들도 힘들고 가리키는 선생님들도 성적 끌어올리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아는 것이 훨씬 빠르고 좋다. 그 다음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을 보면 난이도별로 이렇게 보면 이 친구가 공부해야 될 것은 D단계하고 2단계. 그 다음에 양학초 학생 같은 경우에는 2단계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국적인 범위를 알 수 있고. 이것이 아이들을 파악하는데, 아이들 공부의 학습량을 느리고 줄이는데, 그래야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수준 높은 독서를 해야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독서 수준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결정하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가면 학원 위주로 공부를 한 아이들은 독서 없이 학원 위주로 공부한 학생들은 2학년, 3학년 가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3부터는 이 독서를 통한 배경지식, 과학에 대한 배경지식, 사회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국어나 영어도 잘할 수가 있어요. 국어와 영어에 대한 지문들이 길어지죠. 그 다음에 수학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죠. 그래서 기본적인 독서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가 안 됩니다. 저 같은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이제 중학교 시험지하고 고등학교 시험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시험지 가지고 지문이 너무 길어요. 상위 한 20%, 10%에 들지 않으면 그 지문 이해가 안 돼요. 문제 이해가 안 돼서 독해력이라든가 사고력이라든가 문해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구조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더라도 전국 수준의 우리 아이가 어느 수준 범위에 있는지를 알아야 학원 공부라든가 가정학습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공부 대응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총정리평가, 저희 회사에서 보고 있는 총정리평가 무료 시험을 초등학생들 봤는데 어제 성적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년별로 보니까 3, 4학년 아이들이 제일 많이 받고 5학년까지 2, 3, 4, 5학년들의 숫자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1학년하고 1학년이 제일 적고 6학년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방학 중에 중학교 공부에 대한, 내신 공부에 대한 선행 이런 것들에 몰입하면서 적어진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또 6학년 되면 아이들이 시험 보라 그래도 잘 안 보죠. 왜? 머리가 커서 자기 주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좀 다른 학년에 비해서 적었는데, 학년별로 제가 성적표를 분석해 드리면서 부모님들과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하고, 저희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나 제가 이 펜 글씨 쓰는 것들이 분필 글씨라든가 칠판 글씨 위주로 쓰다가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쓰는 게 필기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른쪽 손가락을 다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세련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